볶음밥, 불고기. 자, 이건 홍샤오로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집에서 점심 먹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한 요리 이름이 홍샤오로우였습니다. 중국 요리 이름 중에는 홍샤오라는 이름 들어간 게 많죠. 홍샤오란 말 다음에 대개 식자재 이름이 오는 것으로 봐서 홍샤오라는 것은 조리법의 일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이름이 홍샤오 새우라든가 홍샤오 돼지고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이 홍샤오라는 말은 홍과 샤오, 그러니까 붓다는 뜻의 홍, 그리고 태운다는 뜻의 샤오, 이 두 글자가 모여서 이룬 말입니다. 보통 중국말에서 음식을 한다, 요리를 한다, 조리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차오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 차오라는 건 이제 볶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커다란 중국집 주방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커다란 중국식 냄비에다가 엄청나게 뜨거워 보이는 강력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막 고기를 이렇게 볶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볶는 요리법, 차오차이, 이것은 굉장히 고열로 뜨거운 기름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길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초 자자자자자 볶아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집어넣는 부재료들은 주재료와 혼연일체가 된다기보다는 함께 옆에서 주역을 받쳐주는 조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샤오라는 이러한 방법은 그 매개체가 기름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에 끓는 온도는 당연히 기름이 끓는 온도보다 한참 낮죠. 그래서 차오라는 조리법보다 이 샤오라는 조리법은 조리 시간이 깁니다. 조리 시간이 기니까 부자재라든가 양념의 맛이 주재료에 스며드는 시간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샤오라는 조리법에서는 부자재나 양념의 맛이 주식자재의 안쪽으로 조금씩 배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어들게 하느냐, 또 양념이 얼마나 강렬하냐,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맛이 나오게 됩니다. 요리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뚠차이라는 방법도 있죠. 이 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고운다, 곰국 같은 곰국이나 설렁탕 같은 것을 고아내는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식자재를 넣고 오래오래 고아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맛들이 다 나오게 하는 그런 조리법이죠. 그래서 차오차이 또는 홍샤오 이런 조리법에서는 우리가 주로 건더기를 먹게 되지만 뚠차이에서는 대개 그 탕, 국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뚠차이에서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오랜 시간 고아내기 때문에 양념을 먼저 집어넣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부자재도 오래 견디는 그런 부자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곰국처럼 마지막에 음식을 내어갈 때 그때 그 위에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리고 부자재 같은 것들을 얹혀서 이렇게 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뚠차이의 경우는 식자재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차오차이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 식자재의 맛이 조금 덜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부자재들의 향이나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요리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홍샤오 같은 방법은 그렇게 부자재 맛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주 식자재의 내부로 이렇게 부자재와 양념의 맛이 침투해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돼야 되니까 말이죠. 여기에 홍샤오라고 해서 붉은 홍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 홍샤오로 요리한 음식의 빛이 밝은 붉은 빛을 띠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홍, 이것은 중국어의 홍, 인기가 좋다 이럴 때도 홍이고 붉은색을 나타낼 때도 홍이고 특히 공산당을 표현할 때도 홍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중국에 있어서 홍이라는 글자는 많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샤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붉은 빛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붉은 빛을 내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간장입니다. 짱요. 그런데 간장을 사용하면
빛깔이 사실은 거무죽죽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먹은 홍샤오로도 사실 색깔이 거무죽죽하죠. 또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 홍샤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자취 시절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하면 비상대책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냥 냄비에다가 콜라를 붓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입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에 가서 속까지 손질한 닭, 이걸 사옵니다. 그리고 그냥 집어넣고 콜라가 다 졸여서 끈적끈적하게 다 닭으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졸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콜라의 색깔 때문에 닭의 색깔도 좀 어두워지면서 달고 새콤한 콜라 맛이 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중국과 연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홍샤오로 요리한 거야, 그러면 대충 넘어갑니다. 중국 사람 중에는 이 홍샤오에 또반장,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장이나 콜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홍샤오의 경쾌한 맛,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또반장을 쓰면 약간 텁텁하다고 할까요? 청량감이라든가 맑은 느낌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홍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홍탕은 빙탕이라고 해서 지난번 8보차에서 설명드린 그 얼음 설탕의 종류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색깔이 빨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 돼갈 때 그 홍탕을 넣어서 코팅을 해주면 이 고기의 표면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윤택한 붉은기가 도는 홍샤오가 되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홍샤오를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각 가정에 가면 그 집안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듯이 중국의 한 가정에 가보면 그 집안마다 독특한 홍샤오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갈 기회가 있다면 10중 8구 홍샤오 어쩌고 하는 음식이 하나 정도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샤오를 했냐고 물어보면 그 집 주인 또는 주부께서 아마 한 20-30분은 홍샤오를 어떻게 하는 게 맛있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들만의 맛을 내는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